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증진이론 이번이 이제 이론 강의 마지막 특강입니다. 자, 건강증진 개념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개념 먼저 보고 훑고 갈게요. 건강증진의 개념 있고, 건강증진의 원칙, 특성, 영역, 그리고 학교 건강증진, 대두 배경, 장점, 필요성, 학교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의 내용들인데, 이 총론에서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한 4,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기본적인 건강증진의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당연히 어디에다가 훨씬 더 중점적으로 출제를 할까? 건강증진 이론인 거죠. 건강증진 이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건강신념 모형, 팬더의 건강증진 행위 모형, 프리시드 모형, 합리적 행위이론, 계획적 행위이론, 횡이론. 자, 이 중에서 돌아가면서 출제가 매년 되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출제율을 빛내고 있는 것은 횡이론입니다. 거진 매년 출제가 되어 왔고, 그 다음으로 출제율이 가장 높은 건 프리시드 모형이죠. 그 다음으로서는 건강 신념 모형입니다. 그래서 거의 횡이론, 프리시드 모형, 건강 신념 모형은 특히 적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의 개념을 모르면 서술형에서 상당한 마이너스적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전부 A급이기 때문에 공부를 난 좀 했다 하는 분들은 거의 만점에 도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도 만점은 받아야 되겠다. 그쵸? 4분의 3점 이상은 되어야지 4분의 3, 4분의 4에 도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팬더의 건강증진 행위 모형이 제일 출제율이 낮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행위 이론 있죠. 행위 이론들. 이 행위 이론이 아마 한 번은 출제가 될 만한 때가 되었다라는 거. 실제로는 B급이지만 올해 예상하기로는 조금 가능성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각 이론에서는 핵심적인 키워드, 건강 신념 모형이 표현하는 키워드, 민감성, 심각성,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을 잊지 말으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고, 횡이론이다라고 한다면 이 10가지의 변화 과정이 있어요. 용어부터 먼저 섭렵을 하셔야 나중에 적용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용된 사례 문제를 보시고 화내지 마시고 적용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키워드를 이 중점이 되는 키워드를, 핵심 내용을 암기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죠. 네, 그 위에 이제 전체적인 구조화를 올려놓으셔야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서 여기 위에 이제 적용이라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분석하고 나서 적용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서 딱 문제가 요구하는 답,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다. 종합과 평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이걸 올리고 이거 위에 올리고 이거 위에 올려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강증진 이론은 제가 이렇게 특강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주는 이유, 건강증진 이론들 그냥 읽어보세요. 내가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한번 읽어보고, 자주 읽어볼수록 머릿속에 남는다, 남지 않는다? 남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자꾸 보시면서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하나하나를 너무 열심히 보느라고 반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기억은 그냥, 우리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딱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시고요. 자꾸 짧은 시간에 많이 보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프린트 나눠드리면 이거 가지고서 들고 다니시면서 활용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눈도장만 찍어도 안 보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이론들은 그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만으로도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해석하기가 부담스럽고 이해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이 용어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폭망입니다. 그래서 요걸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대1의 관점에서 총론 1, 그 다음에 이론 9의 관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자, 총론 들어갑니다. 건강증진의 개념. 이 건강증진의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건강증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984년도에 처음으로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후에 1986년도 오타와 회의에서 이 건강증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제시를 해놓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권리, 예? 그러니까 키워드는 권리겠지. 권리. 건강을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권리. 건강을 증가시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건강의 권리를 증가시켜서 라고 하고 있죠. 권리를 증가시켜서 건강을 향상한다 라는 거죠. 건강 권리를 증가시켜서 건강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86년도에는요 어떤 형태로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공공정책 수립, 지리적인 환경에 대한 확보, 개인의 건강관리 기술 개발, 치료적인 관리 이상의 활동을 확대 적용했다라고 해서 그 과정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86년도 건강증진 개념을 쓰라라는 문제가 나왔지만 84, 86 다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갑니다. 두 번째 제목 WHO의 건강증진 원칙입니다. 1986년 캐나다 오타와 회의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외우시면 됩니다. 건강증진은 특정 건강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 전체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통합한다. 또 건강 문제의 원인과 결정 요인에 초점을 둔 활동이다. 즉 건강 증진의 건강 문제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죠. 예, 당뇨병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당뇨병이 온 원인. 그래서 타고 들어가니까 대사 증후군, 더 타고 들어가니까 복부 비만, 더 타고 들어가니까 식이. 예, 어떤 습관? 단짠 습관. 그죠? 뭐 이런. 그래서 결정 요인에 초점을 뒀다. 건강증진은 건강 유해 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의사소통, 교육, 의활동, 경제적인 방법, 조직의 변화, 지역사회의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은 효과적이고 확실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목표로 합니다. 이 건강증진 활성화에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의료 인력보다는 1차 건강관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WHO의 건강증진 원칙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런 건강증진의 특성이 특정 건강 문제가 아니라 원인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적극적인 접근성 행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질병을 피하는 예방이 아니라 질병을 즉 건강을 향하는 긍정적이고 역동적 과정이다. 그래서 뭐까지 활용하느냐? 제일 3번 끝에 교육적, 사회제도적, 환경보호적 수단을 강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증진은 그 영역이 4번 주제에 세 가지의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 건강보호적인 접근, 보건, 교육적인 접근으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죠? 질병 예방인 것 같지만 한쪽으로는 질병 예방으로 접근하고 또 이쪽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보건 교육으로 접근을 하지만 이런 보건교육이나 질병 예방이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건강
보호적인 접근도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담배, 그죠? 담배는 자꾸 피게 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죠? 암이라는 문제와 여러 가지 뭐 당뇨병, 그죠?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니까 좀 이거를 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질병 예방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때요? 회피적인 거잖아요.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이런 소극적인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보건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지식을 인식을 통해 가지고서 태도를 바꿔서 뭘 바꾸자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자는 거죠. 실천 영역을 알려주자. 이것도 필요하지만 막상 생각을 해보세요. 실천을 했어. 그런데 남들이 금연을 했어. 성공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전부 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옆에 버글버글한 거지. 집 안에서 또는 음식점에 갔는데 또는 술 먹으려고 만났는데 이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가는 용수철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법적인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규제적인 이런 관점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 식이 습관 또는 운동 습관 그죠? 나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담배 피는 습관 이런 것들을 고쳐놓은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호라고 하는 것은 실천 영역을 어떻게 해요?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유지적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지역적인 환경을 건강한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은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법을 환경적인 관점으로 포함을 시킨 것이 건강 증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의 주요 사업이라 하면 질병 예방적인 사업, 건강 보호적인 사업, 보건 교육적인 사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질병 예방과 보건 교육은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지만 건강 보호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서 건강을 하나의 뭘로? 권리로서 자리매김하게끔 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질병 예방은 여러분이 1차, 2차, 3차 잘 설명할 수 있고 보건교육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증진의 범주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뭘 잘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건강 보호라고 하는 거를 잘 설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 보호란 인구 집단을 보호하는 규제 방법이고 환경 관련된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적, 재정적 통제가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건강 보호를 잘 설명해 보자. 자, 그리고 학교 건강 증진, 대두 배경, 장점, 필요성.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봐 주셔도 되는 거고요. 학교 건강 증진 사업에 있어서 그 내용들이 2018년도에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년도 출제 문제여서 2021년도에 이렇게 연이어서 출제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건강 증진 이론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건강 신념 모델이에요. 건강 신념 모델은 왜 빌리프라고는 표현을 썼을까? 빌리프? 신념. 즉, 이 신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인식. 어떻게 인식하느냐,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라고 관찰해낸 거예요. 인식에 따라서 정말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인식 요즘에 이렇게 저탄 고집? 이거 엄청 유행하던데요.
깜짝 놀랐어. 방탄 커피? 에?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들어보셨네. 방탄 커피는 웬 말이야? 와, 이게 뭐 그래서 뭐 방탄 커피 굉장히 고지방 기버터, 뭐 MCT 오일 이거 섞어가지고 커피에다가 코코아 오일.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말 좋지 않은 오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저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지방을 우리가 워낙 지방을 대사를 할지를 못하는 몸이 되다 보니 왜 그랬어요? 우리가 고탄 고지 먹잖아요. 네, 고탄은 인슐린을 올리고 고지는 살찌게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여서 뭘 가지고 오죠? 배를 불리게 하죠. 복부를 불리게 하죠. 복부를 불리게 해서 이 비만이 복부 비만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 고탄이 되면은 그대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늘 수밖에 없고 인슐린을 계속 높이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뇨가 형성이 되고 예, 거기다 고지까지 이래서 뭐 끈적끈적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고 날 잡아 드셔요. 이렇게 다리가 막히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눈 막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리 절단해 주세요. 뭐 이런 이제 현대병인 거죠. 근데 아유 뭐 이거 한 번쯤이야. 안 그래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요즘에 다 저탄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죠. 탄수화물 자체를 좀 낮추자.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튜브에 다이어트 틀면은 요즘에 예전에는 뭐 다이어트 하는 방법, 운동하는 게 엄청 많아. 이제 아무도 운동 안 해. 안 그래요?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 이런 거보다 이제 살 뺀다, 체중 저하 이런 거에 엄청 그게 서양탕 뭐 이러더니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요요 생기고 그러니까 내 몸에서 지방을 충분하게 대사시키고 그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야 되겠다. 호르몬을 바꿔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탄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16대 8 공복을 유지하는 16시간 공복 유지하고 8시간 먹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는다? 준다? 엄청 느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전보다는 훨씬 합리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을 보니까 뭐 아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아 방탄 커피 뭐 이런. 그래서 방탄 커피가 뭐야? 한번 타주세요 막 했는데 무슨 얘기냐?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인식을 바꿈으로써 신념을 주게 되면 인식을 넘어서 신념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떤 행동? 건강 행동은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신념을 심어줄까요? 어떤 분들한테? 그렇지. 인식을 높여준다라는 관점이 아니라요. 인식은 하는데, 인식은 하는데, 분명히 배웠는데, 들었는데, 왜 행동이 따라가질 않지? 이런 사람이에요. 행동은 따라가지 않지? 그래서 이 행동을 이루어내려면 단지 이런 인식의 정도를 인식으로 끝낼 게 아니라 신념으로 키워주자 이거죠. 신념으로 키워주자. 더 강도 높은 신념으로 키워주자. 그렇다면 행동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인지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수정적인 요인 있죠. 자극을 주는 요인들, 조정하는 요인들을 강조해가지고 조정하고 수정하고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해보자. 그 인지적인 요소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심각성과 민감성을 키워주자.
영화처럼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25년 후를 보니 눈이 하나가 없어. 다시 돌려보니 15년 전부터 15년 후부터 당뇨병을 앓았어. 다시 돌려보니 그것이 폭식 때문이었다. 밤에. 자, 그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안 하겠지. 눈이 없는 것보다는 폭식 안 하는 게 훨씬 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당뇨병은 걸릴 수 있는데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인 거죠. 나도다. 이게 뭐예요? 나도 걸릴 수 있다. 나는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담배 계속 피거든요. 나도다. 결국은 비참한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를 강조시켜줘야 되겠어? 그래서 이 행동을 보고 금연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뭐를 더 강조해야 되겠다? 이 민감성, 나도 걸릴 수 있다. 이 사람은 이거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심각성, 암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보자. 그리고 조정 요인이라고 하는 거, 조정 요인 어떤 것들이죠?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이 연령대에는 연령이라든가 또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또는 홍보라든가 이런 중간 중재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의료인에 있어서의 어떤 반복적인 어떤 광고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요즘에는 이게 제일 영향력이 많은 거 뭐겠어요? SNS겠지.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중간에서 수정 요인으로, 조정 요인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된다면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러나 마지막 선택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장애가 너무 많으면 그리고 이익이 너무 작으면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장애물 때문에. 이익이 작아서. 그래서 장애물 때문에 행위가 안 된다면 장애물을 낮춰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익성을 증가시켜 준다면 마지막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소 몇 개? 2개. 그리고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애성과 이익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또한 이런 인지된 지각하고 있는 심각성과 감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뭐예요? 조정, 수정 요인이죠. 연령이 많을수록 담배를 끊어야겠다. 암에 걸릴 수도 있다. 왜? 주변에서 한두 명 암에 걸리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의사가 광고를 많이 할수록, 홍보를 많이 할수록 달라질 수 있죠. 자, 이래서 사람들이 질병 예방 행위를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뭐가 목표라고요? 질병 예방 행위. 이게 신년 모형에서는 가장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합니다. 왜? 질병 예방에만 포커스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보호나 보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화될 수 있는 거예요. 즉 건강 증진 개념보다는 질병이라고 하는 아주 소극적인 어떤 한 분류의 효과가 있다라는 한계는 있지만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HBM의 주요 개념은 인식에서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질병에 걸릴 가능성. 자, 이 동그라미 6페이지. 인지된 질병의 심각성. 질병에 감염되거나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메르스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 유럽에서는 10%가 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0.1%, 2%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면 또 메르스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손을 잘 씻어야겠네. 마스크 꼭 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각된 위협이 있습니다. 3가지라고 한다면 위협까지 포함시킬 수 있게
그래서 지각된 위협도요, 잊어버리지 않게는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세 가지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지각된 위협. 하나 더 있어요. 자기 효능감.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위협도 잘 사용하지 않고 자기 효능감도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이거 막 세 가지, 네 가지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되시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그죠? 자, 수정 요인은 행위를 위한 중재를 말하는 거죠. 행동 계기. 그래서 개인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행위에 대한 지식을 주거나 설득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내, 의료진의 유인물 이런 것들. 또 연령이나 성별, 인종, 민족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이 수정, 조정 요인이 될 수 있고 사회 계층적, 동료 압박 같은 사회 심리적인 요인 또한 수정, 조정 요인, 영향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질병에 대한 지식과 질병에 대한 과거의 경험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도 수정,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행동의 마지막 직전, 행동하기 직전에 그 가능성의 선택은 뭐에 달려있다? 그 가능성의 참여도는 뭐에 달려있다? 인지된 혜택이나 인지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참여 가능성이 달라지더라 라는 거죠. 그럼 적용을 해볼게요.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팝스미어 검사에 참여한 행위. 아니,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팝스미어를 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팝스미어 그건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는 있는데 팝스미어 참여도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질병 예방 행위의 참여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념 모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반드시 문제나 사례에서 무엇을 발견하셔야 돼요? 질병 예방 행위의 참여도입니다. 그러면 질병 예방 행위의 참여도,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팝스미어 검사하는 거, 또 유방암 자가검진하는 거, 그죠? 또 금연하는 거, 또 다이어트 하는 거. 분명히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질병 예방 행위에 참여하는 거는 어렵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모형을 적용하는 게 좋겠어요? 건강 신념 모형을 적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질병 위주죠. 질병 위주에서 행위를 증가시키려면 건강 신념 모형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떤 사례가 나올지 아시겠죠? 막 선생님하고 배우는 거야. 어머, 그래, 다이어트에. 자, 이제 이렇게 참여하자. 네, 막 했는데 5개 그룹을 나눠가지고 애들을 관찰을 해보니 잘 참여하는 그룹이 있고 잘 참여하지 않는 그룹. 이렇게 있겠죠? 교육은 분명히 잘 시켰는데. 그러면 뭐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뭘 적용해 시켜줘야 돼? 애들을 막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비만을 개선하려면 네, 그죠? 시계는 이런 게 좋고 네, 알아요. 뭐 운동은 이렇게 하면 좋겠고 네, 이렇게 이런 이제 비만의 중재까지 다 알려준 거죠. 그러고서는 이 어떤 프로그램에 비만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참여도의 정도가 엄청 잘하는 애가 있고 보통인 애가 있고 아예 안 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CDE까지 정말 그러면 CDE 그룹을 B급 정도로 올리고 싶단 말이죠. 프로그램 행위의 참여 가능성. 이 행위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사례가 나오고 내용은 다 알게끔 교육을 해줬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은 다 같다 다르더라. 그래서 어떤 개념을 어떤 전략을 세워줄까? 인지, 심각성을 더 불어넣어주자. 예민성을 감수성을 더 키워주자. 마찬가지. 그래서 팝스미어 검사에 참여할 가능성, 참여죠, 참여.
참여할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죠. 그래서 질병에 대한 인지가 클수록, 인지된 감수성이 클수록, 즉, 나도 자궁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심각성, 자궁암이 사망도 할 수 있다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감수성과 심각성은 위협이 되어서 팝스미어 참여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해서 이 행위에 대한 인지 혜택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또 팝스미어에 검사를 해서 자궁 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을수록 행위에 인지된 장애가 적을수록, 즉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든지 또 손쉽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중재 방법이 있을수록 자료가 있다든지, 그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든지 이렇다면 훨씬 더 참여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이래서 건강 신년 모형을 이용을 해서 여교직원을 대상으로 팝스미어를 조기 발견, 팝스미어에서 자궁 경부암을 조기 발견하려고 할 때 참여 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단계적인 활동. 먼저 1단계 참여율을 확인합니다. 참여율을 확인하고요. 어떤 개념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3단계 팝스미어에 참여하지 않는 교직원들이 참여한 사람보다 차이가 난 개념들을 중점으로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재 방법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겠죠. 팝스미어 참여율을 확인해 보니까 30%가 참여를 안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45명 선생님 중에서 15명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명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나는 그 산부인과 자체가 싫어. 그 기구가 너무 불편한 것 같아. 또는 나는 비용이 많이 생겨서 싫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게 좋아요? 이익을 강조해 준다든지, 장애점을 줄여 준다든지. 케이스마다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는 암은 아무도 없거든. 아마 나는 잘 걸리지 않는 그런 체질인가 봐. 이런 사람은 뭐를 강조해 줘야 될까요? 감수성이. 나도 걸릴 수 있다. 요즘에 뭐 그 자궁 경부암이 뭐 병이야? 뛰면 되지 뭘. 족출하면 되지 뭘. 이런 분들은 심각성.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왔어요? 출제 이런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그 99년 문제 보세요. 그 학교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의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쓰라 이랬어요. 자, 99년도 문제를 한번 보시면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학교 보건 교육 실시 후 했어요. 그러면 학교 보건에서 식이요법이라든가 행위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이라든가 알려줬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 이행, 컴플라이언스, 행동하는 것을 증진시켜준다. 그래서 식이도 좀 이렇게 천천히 씹고 컴퓨터 하면서 하지 않고 텔레비 보면서 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고 이건 배웠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참여할 것인가, 이행할 것인가. 그래서 이건 뭘 적용해야 된다? 건강 신년 모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5개. 그럼 뭐 있어요? 심각성, 이익성, 그죠? 또 심각성, 민감성, 이익성, 장애성, 또 뭐 있어요? 수정 요인, 조정 요인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만 하더라도 5가지가 되죠. 2005년 문제. 베커의 신년 모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모형에서 제시된 개념 5가지만 열거하고 각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한 줄로 쓰세요. 굉장히 감사한 문제죠, 이런 것들은. 암기한 대로만 쓰면 되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이제 나오지 못합니다. 자, 2012년 문제를 보니까 개인의 셋째 줄에 있어요. 개인의 지각 및 행위 가능성에
하위 개념을 각각 정의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지각 부분에서는 이 심각성하고 민감성이 있고 행위의 가능성에 참여할 정도에서는 이익성과 장애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 개념을 정의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였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먼저 팝스미어 검사하는 내 말이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를 얘기해 드리는 거죠. 팝스미어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참여율이 다 다른 거예요.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죠. 안 참여한 사람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 없다. 각자의 변명이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적출하면 돼. 아유, 그건 너무, 아유, 멀어가지고 내가 가려니까, 걸어가려니 내가 관절이 안 좋잖아. 자, 이런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이 안 좋다는 그 사람은 너무 멀다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어떤 전략을 세울 거예요? 이행 전략을 세워봐라. 각각의 이행 전략을 세워봐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케이스 나오는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게 나올걸요? 기역 케이스는 자궁적출하면 되잖아. 응? 이 심각성 키워준다. 응? 그리고 아유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암이 없어. 이런 사람은 민감성을 키워준다. 그죠? 나 관절 아파서 걸어가기 힘들어. 이런 사람은요. 교통? 수단. 네. 그래서 그 셔틀버스를 운영시켜 줌으로써 빨리 갈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이런 전략 있잖아요. 그죠? 이익성을 증가시켜 준다. 장애성을 감소시켜 준다. 이런 전략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시는 이렇다. 이런 거죠. 셔틀버스 등으로. 네. 보건소에서 셔틀버스를 보내주도록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되셨죠?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팬더의 건강 증진 행위 모형은 외우시는 겁니다. 뭐를? 요 표를 외우시는 거예요. 10페이지. 팬더는 건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즉각적인 갈등적 요구에 의해서 행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막판에.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행위에 관련된 인지와 감정 요소인 거죠. 그래서 행위에 관련된 인지와 감정 요소를 강조한다면 행위를 할걸? 이라고 한 건데 아닐걸? 이거죠.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을 강조해주면 건강행위를 할걸? 근데 관찰을 해보니 개인의 특성도 좀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막판에 즉각적인 갈등적 선호 사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행위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뭐까지 조절해야 되느냐면 개인의 특성과 경험도 조절을 해야 되고 즉각적인 갈등적 요구의 선호도도 생각을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인 갈등적 요구 선호성은 어떤 걸 말하느냐요? 높은 조절력, 낮은 조절력. 자, 높은 조절력, 낮은 조절력. 이것은 선호도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과거에 경험 유무도 있는 거예요. 개인의 특성, 경험. 그죠? 과거에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면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많았다면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시기에서 선호도가 높은 거. 마지막에 같은 칼로리지만 양념하지 않은 닭 살코기와 같은 열량이지만 그리고 같은 열량인데 너무나 달콤한 생크림, 마카롱 어느 걸 집을 수 있을까? 선호도가 높은 거. 결국은 나는 저탄을 실패하게 된다. 칼로리는 같지만 이런 이제 마지막에 영향하는 요소는 뭐가 있는지 즉각 갈등적 요구와 선호성이 영향을 주더라.
또 개인의 특성과 경험도 영향을 주더라.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출제가 되면 이게 2006년 출제 문제거든요. 이 건강증진 모델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과 경험, 행위별 인지와 감정, 행위 결과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영역 중에서 인지와 감정은 가장 중요하다. 이 인지와 감정 영역에 포함된 요소들 중 네 가지만 쓰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영역도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의 특성과 경험, 또 행위 결과라고 하는 것들에서 구성 요소가 뭐가 있고 예를 들어 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표를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에만 치우쳐서 공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개인의 특성과 경험은 뭐가 있을까? 이전에 관련 행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론 문제.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 자, 프리시드 모델 특징. 어떤 건강증진 사업을 해야 할지에 대한 요구도 사정을 행정직, 교육적, 행위적, 역학적 진단을 통해서 도출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건강증진 사업을 선정하는 설계. 성강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향, 가능, 강화 요인을 먼저 파악을 한다. 프리시드 모델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때 역학행위 진단, 교육 진단, 행정 진단을 통해서 필요로 되는 사료들을 사정하는 데 지침이 되고 또 이들 사정 자료를 근거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주요 개념들이 이 단계가 너무 중요한 거죠. 주요 개념의 단계가 1단계는 사회적 단계예요. 2단계는 역학적, 행위적, 환경적 단계예요. 3단계는 교육적, 생태학적 사정입니다. 4단계는 행정, 정책적 사정이죠. 자, 이런 사정의 단계가 프리시드 단계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단계 사회적 사정의 단계에서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질. 그래서 키워드, 잊지 말아야 되는 키워드는 뭐예요? 사회적인 사정에서 삶의 질. 삶의 질이죠. 삶의 질이 높고 낮고 유지되는 정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삶의 질이 낮다면 2단계, 여기에 영향하는 역학적 사정, 여기에 해당이 되는 행위적 사정,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리고 환경적 사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사정은 삶의 질에 대한 거, 2단계 역학행위 환경적인 사정, 역학사정이라고 한다면 질병의 유병률을 말하겠죠. 유병률,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유병률 또는 시력장애, 청력장애, 구강문제, 비만 이런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역학사정은 주로 어떤 거냐면 이환율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이환율, 사망률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적, 환경적인 사정은 행위사정은 어떤 거겠어요? 이렇게 비행위적인 거, 행위적인 거, 변화 가능성이 높은 행위, 변화 가능성이 낮은 행위, 더 중요한 행위, 덜 중요한 행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네모 박스처럼 행위 진단을 할 때는 이게 행위 요인인지 비행위 요인인지 또 변화 가능한 건지 변화가 가능성이 낮은 것인지 더 중요한 건지 덜 중요한 건지 자 어떤 행위가 있다고요? 행위냐 비행위냐 변화되냐 변화되지 않느냐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그럼 어디에 우선순위를 줄까요? 행위적인 요소이면서 더 중요한 행위이면서 그죠? 변화 가능성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상당히 빠르게 행위가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행위 환경적인 진단 단계는 사정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1, 2, 3, 4단계 행위, 비행위 목록을 구분하고 2단계 관련 행위의 목록을 개발하고 3단계 중요한 행위를 등급하고 4단계 변경 가능한 행위를 등급화하고 5단계 목표 행위를 선택하게 하는 거. 행위가 선택이 되었으면 이제 3단계 교육과 생태학적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추구하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일으키는 또 개인이나 조직 행동의 행정 결정 요소를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 얻어야 되는 것들은 세 가지 요소를 확인하는 거죠. 자, 뭐 있어요? 성향 요인, 강화 요인, 가능성 요인. 이들을 정의하세요.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성향 요인은 개인의 어떤 지식, 태도, 신념, 가치, 인식, 자기 효능감, 그 외 유전적, 인종적, 성별, 나이 등을 말하고 강화 요인은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그 행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중단시키는 요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능 요인은요, 소인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원 이용 가능성이 높고 접근성, 제공성, 서비스의 이용이나 제공에 관한 규칙들, 또 개인의 기술과 자원이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가능성 요인의 성향 요인 설명 한번 보시면은요. 성향 요인의 설명에 그 지식, 태도, 가치, 자기 효능감. 지식이란 신념이란, 가치란, 태도란 이렇게 설명해 놨죠. 가능성 요인에는요. 자원과 기술이라는 거죠. 자원과 기술. 강화 요인은요. 보상과 처벌이라는 거겠죠. 이것들을 다 뭐라고? 교육 진단, 교육 생태학적인 진단의 요소다. 행정정책적인 진단, 수행, 평가 이렇게 과거에서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프리시드 모형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출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리시드 모형이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99년에 교육적 진단 요인을 3가지로 분류해라 라고 해가지고 교육적 진단이 나왔고요. 체중 조절을 적용을 해서 교육적 진단을 3가지 항목별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봐라 라고 그랬습니다. 체중 조절로서. 자, 2005년에는 프리시드 과정의 5단계를 사정해서 제시하라. 2009년에는 이 프리시드 모형에서 흡연 금연에 영향을 미쳤던 내용들을 사정을 했는데 사정 내용에 따라 각 요인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친한 친구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육 요인 중에서 뭐죠? 성향인가? 강화인가? 네? 친한 친구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가능성 요인인가? 응? 강화, 그렇죠. 강화죠. 이 강화의 개념은요. 강화는 뭐예요? 행동. 즉시 행동. 어떻습니까? 즉시 행동을 한다면 이건 강화예요. 즉시 행동을 한다면 이건 강화라고. 즉시 행동을 스탑하는 것도 강화예요. 이 강화,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할 수 있죠. 보상을 줬더니 즉시 행동하더라. 우린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전 많습니다. 특히 보상에 약합니다. 자, 벌 준다고 안 한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강화는 일종의 법 같은 거예요. 법은
칭찬이나 보상보다도 훨씬 더 어떻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법을 적용을 했더니 당장 안전벨트 매잖아. 그죠? 벌금을 낸다 했더니 당장 안전벨트 매고 다녔어요. 자, 이제 뒷좌석까지도 벌금을 매기니까 당장 차만 타면 안전벨트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깜빡 잊어먹었다가도 저기서 뭔가 파란색 옷만 보이면 빨리 이렇게 벨트 매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강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학생들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죠. 즉각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강화는 이렇습니다.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이게 강화예요. 여기에 비해서 자, 촉진 요인 있죠. 촉진 요인, 가능 요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촉진 가능 요인은 뭘 말하는 거냐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어떻습니까? 높다. 행동을 할 가능성이 행동이 쉬워진다. 행동이 곤란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나가는 연예인들처럼 어때요? 딱 붙어가지고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막 이렇게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건강행동을 할 가능성이. 그래서 이 촉진 요인을 두고 우리는 기술과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술과 자원. 어떤 기술과 자원이 있다면 훨씬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 요인은 가능성 요인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인식에 관련된 것. 이건 성향 요인이죠. 세 번째, 청소년의 담배 판매 금지 규정이 있어가지고 담배를 구입하기가 어렵다 이거요. 금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규제 때문에. 그죠? 하지만 금연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가능 요인입니다. 촉진 요인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생활지도부에서 흡연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칙이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는 흡연 학생에게 흡연이 적발되면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흡연을 하자마자 바로 봉사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강하지. 그 다음 다섯 번째, 보건교사가 학교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에 무료 금연 침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금연 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줬다. 어떻습니까?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당장 한다.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혼돈하는 거는 성향 요인은 제일 너무 잘 알아요. 아는데 강화 요인하고 촉진 요인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렇게 다시 보면 친한 친구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행위를 할까요? 하지. 해요. 남자들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해요. 그냥 친한 친구들이 친하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어떤 뉘앙스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약간 사례가 조금 약하지. 그런데 앞으로의 프리시드 모형이 나온다면은요, 훨씬 더 강력한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문제 다시 보시면서
자, 2011년 문제 15페이지 보시면은 아래 면담 자료에서 프리시드 모델에 근거한 성향 요인을 모두 사정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인지라든가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라 이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16년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2016년 문제에 예를 들어가지고 니은에 들어갈 명칭을 쓰고 자, 이 단계에 추가해야 될 사항을 포함을 해서 파악해야 될 사정 자료 두 가지를 가해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굉장히 토탈적인 논술 문제였는데 근데 좋은 문제라고 보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를 보면 프리시드 모형에 단계를 열거해 놓고 있죠. 뭐 사회진단, 그 다음에 니은, 디귿, 교육진단, 그 다음 행정, 정책진단 4단계로. 그래서 진단 단계를 열거하는 게 중요하구나. 사회적 진단에서의 사정 자료는 뭐였어요? 삶의 질이었어요. 그러면 니은 단계는 뭐죠? 3가지 사정을 했어요. 하나는 뭐 사정했어요? 역학 사정. 또 하나는 뭐 사정했죠? 행위 사정. 또 하나는 무엇을 사정했죠? 환경 사정했어요. 역학은 자, 그러면 사정 자료에서 딱 보니까 유병률과 비만율이 나왔어요. 자, 역학, 행위, 환경 사정 중에서 역학 사정이 있습니까? 있죠. 율 있잖아요. 자, 그러면 행위 사정, 행위가 있습니까? 비만 관련 건강 행위. 비만 관련 건강 행위 있어요. 자, 행위에는 행위적인 요소 또는 비행위적인 요소를 확인했어요. 그죠? 행위 진단을 할 때. 행위적인 요소는 있죠. 건강 행위. 그러면 비행위적인 요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행위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정해야 되는 거는 비행위적인 요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사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사정 자료, 추가해야 될 사정 2가지를 가해서 찾아라. 무엇을 찾아볼까요? 행위 진단 시 비행위 요인을 찾고 환경 사정을 해보자 라는 거죠. 행위에 영향을 주는 환경 사정. 자, 그러면 건강조사 결과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프로그램 평가 결과 건강 신념 모델의 개별 상담 형식의 프로그램 운용으로 지각성과 민감성은 많은 개선이 있으나 민감성, 심각성 개선이 있으나 비만율 감소, 유병률 감소, 비만 관련 건강 행위의 개선은 미흡하다. 자, 비만 학생의 초점 면담을 해봤더니 상당수 학생이 비만에서 삶의 질이 낮다고 말했고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말했고 또 교육은 받고 싶으나 기회가 적다라고 말했어요. 네. 그리고 체중 관리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식이 적어서 체중 관리하기가 지속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패스트푸드 상점이 너무 많아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학교 급식 열량이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행위 요소, 비행위 요소. 행위 요소는 건강 행위 찾았고 비행위 요소는 뭐 있어요? 부모가 관심이 지식이 적어서 이거예요. 부모 관심과 지식이 적어서 체중 관리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비행위적인 요소죠. 자, 환경적인 사정을 해볼까요? 행위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 사정. 학교 주변에 패스트푸드 상점이 너무 많아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열량 높은 내용인 것 같아요. 학교 급식은 너무 열량이 높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비만을 개선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자, 그리고 디귿 단계에 제시된 사정의 자료 디귿 교육 진단에 비만 관련 건강 행위에 관한 지식과 태도 이것은 소인, 강화, 가능 요인 어느 거? 비만 건강 행위의 지식과 태도
소인이죠. 성향 요인이지. 비만 관련 행위에 자기 효능감. 소인. 비만 관리에 대한 학교 교육의 상담 경험. 학교 교육이나 상담 경험. 가능 요인. 왜요? 기술이나 자원이니까. 체중 관리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식. 강화 요인이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다시 출제가 충분히 가능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프리시드 모형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적 행위 이론이요. 합리적 행위 이론에는 의도한 행위에 수행에 장애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 때 사회적 행위나 건강 관련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행위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행위를 예측하는 이론이에요. 행위를 예측한다고. 뭘 보고? 의도를 보면 예측할 수 있어. 그럼 의도가 뭐예요? 태도와 규범이라는 거죠. 태도와 행위에 대한 태도와 규범이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의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의도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의도의 데이터지. 그 의도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잖아요. 그런 의도를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알아. 난 의도를 보면 저 사람이 비만 아동의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계획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비만 아동이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참석해서 행위를 할 건가 말 건가 나는 보면 알아. 어떻게 알아요? 태도를 보면 알지 이거요. 태도를 보면 알지. 또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보면 알지 이거요. 그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요? 행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나요? 이거예요. 그죠? 의도는 형이 상학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뭐죠? 이거예요. 형이 하학적인 데이터는 뭐죠? 이런 거요. 태도지, 태도. 아니, 그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거예요. 그 태도를 뭘로 증명할 건데, 이거예요. 그러면, 태도라는 것은 행위, 신념이다. 이거죠. 행위를 수행한 후에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신념. 행위를 수행을 했는데, 결과에 대한 신념. 어떤 신념이지? 나는 체중이 10kg가 줄고 나면 내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을 거야. 나는 10kg가 줄고 나면 내가 원하는 운동을 무릎 아프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야. 어떻습니까? 그 신념 또는 결과에 대한 평가 정도에 따라서 결과를 평가하는 거죠. 야, 그 옷을 입으면 난 진짜 기쁠 것 같아. 평가. 좋아. 이거잖아요. 그죠? 응? 살 10kg나 빼가지고서 겨우 그냥 그 옷 안 입어? 그냥 이렇게. 이럴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신념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쫓아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를 하려면 의도를 봐야 돼. 이거죠. 이게 무슨 이론? 합리적 행위 이론이에요. 건강행위를 하나하나 나는 의도만 보면 알 수 있어. 의도는 어떻게 파악하죠? 태도를 보면 알지. 태도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요. 그러면 신념, 그 행위에 대한 신념을 보면 알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평가를 평가하는 정도를 보면 알아.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야 하겠지. 별로다라고 평가하게 되면 안 하겠지. 이거야.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규범이 있어. 기준이 있는 거야. 이런 거죠. 그 기준을 어떻게 알아요? 규범적인 신념. 즉 주변 사람들이 신념이 돼. 이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라면 그 행동을 하려고 할걸?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반드시 내가 담배를 끊기를 원하고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정도죠. 실제로 와이프는 안 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믿느냐 이건 거죠. 신념.
규범적 신념. 규범이 누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행위에 대한 행위 수행을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내가 금연한다 그러면은 제일 좋아할 사람이 우리 와이프일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념.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따라야지. 수능 동기. 내가 따라야지. 암만 원해봐라. 내가 따라주나?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질문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합리적인 행위 이론에서는 질문을 어떻게 할까? 데이터를 물어보지. 의도를 어떻게 아는데요? 의도는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두 가지 태도와 규범을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신념과 평가를 보면 알고, 주관적인 규범은 그 규범과 수능 동기를 보면 알아. 이렇게. 그건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젠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어를 기억해 줘야 되는 거죠. 이해를 했다면 아젠의 용어를, 합리적 행위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용어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암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결정 요인과 선행 요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할 수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결정 요인과 선행 요인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계획적 행동 이론은 여기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있고요. 하나 더, 행동, 통제 개념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결정 요인에 한 개가 더 추가가 된 게 계획된 행위 이론이에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게. 계획된 행위 이론이다. 이거죠. 하나가 더, 결정 요인 하나가 더 추가됐어. 뭐라고? 행동, 통제. 결정 요인에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은 뭐 있어요? 행동 통제의 선행 요인은 행동 통제, 신념과 지각된 파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행동 통제 신념이라는 게 뭐야? 나는 할 수 있어 이거예요. 통제 신념. 나는 할 수 있어 이거죠.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6개월 안에 할 수 있어. 6개월 되나? 안 되네. 6개월에 하면은 망하네. 안 되네. 자, 그럼 4개월 합시다. 나는 4개월에 할 수 있어. 3개월 합시다. 영역 모의고사. 나는 3개월에 할 수 있어.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 사람하고 3개월에 왜 되냐? 못 믿는 사람하고 어때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3개월 안에도 해낼 수 있어라고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3개월 안에도 나는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뭐를? 키워드 정도는 외울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키워드만 다 외워도 어디예요. 키워드 정도는 외워야지.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각된 파워, 그에 대한 영향력,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요소인 기술과 자원. 자, 지각된 영향력. 자, 선생님이, 신유 선생님이 조금만 키워드를 더 추려주면 할 수 있을 텐데. 어때요? 그거 조금만 더, 이런 키워드를 조금만 더 정리만 해줬더라면, 정리만 해주니까 어때요? 훨씬 쉬워지겠네. 이거죠. 도구를 말합니다, 도구. 좀 더 쉬워지겠네. 응? 기술, 자원, 환경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도구죠, 도구.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구.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통제력은 어디에서 생긴다? 신념과 파워로서 지각된 파워. 야, 내가 이 모의고사 내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키워드 요약집이 있는데 요거 다 외우면 키워드 다 외울 수 있지 않겠어? 어때요? 훨씬 쉬워지겠네. 도구가 있으면. 이게 지각된 파워예요. 영향력이라고 하죠.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고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가 나의 영향력에 미치는 효과, 어떤 도구가, 기술과 자원이, 또는 어떤 환경이, 법이 나에게 미치는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려나? 그래서 그 얘가 금연을 하면 금단 증상이 올 텐데 그래서 어떻게 지각하느냐. 또 금연을 쉽게 생각하면 금연을 쉽게 하겠다는 의도가 생길 수 있지만 어렵다 생각하면 행동 의도가 그만큼 낮아질 거야. 이런 거죠. 금단 증상. 금단 증상의 파워가 지금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무 크지? 금단 증상을 어떻게 해결해? 이건 거예요. 금단 증상을 어떻게 지각할 것인가? 이거예요. 사실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것 때문이잖아요. 금단 증상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금연침을 놔주는 사람이 있네? 어때요? 야, 이거 할 수 있겠다. 쉬워지겠는데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이거예요. 살짝 더 도와주는 느낌 있죠. 지각된 파워. 이해 가시죠? 약간 도구적인 느낌. 이것만 있으면 훨씬 쉬워지겠네. 이건 개념이에요.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사는 금연을 하는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운동을 좀 해서 고강도 운동을 하고 싶은데 3분 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은 없을까? 그걸 누가 가르쳐주면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있으면 나 할 수 있겠다. 좀 쉬워지겠네? 이거요. 파워, 지각된 파워. 영향력이 큰 거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파워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통제 개념이에요. 행동 통제. 이래서 2004년에도 행위 의도의 출제 문제가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의 요인과 그 요인을 또 적용해서라. 그 요인에 그래서 그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분류하셔야 되는 게 맞나요? 그 요인은 결정 요인과 선행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인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한다면 언제나 항상 답은 결정 요인과 그리고 선행 요인으로 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이 마스터를 한다라는 것은 결정 요인과 선행 요인의 용어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네, 그 정도가 지금 이제 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죠. 자, 그 다음에 횡의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횡의론. 이 횡의론은 프로차스카 또 디클리먼트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범이론 모형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횡적 변화 단계. 1단계에서 5단계. 사람들이 건강한 행동을 하는데 행위의 변화를 보니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보이더라. 금연을 하는 데 있어서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금연을 할 거야. 나는 날짜 정했어. 바로 시작할 거야. 응? 다음 주 내 생일이거든. 그때부터 할 거야. 자, 4단계. 나는 이미 금연을 했어. 그런데 아직은 금단 증상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 아직 적응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 5단계. 난 6개월이 훨씬 넘어서 난 태어날 때부터 담배를 안 핀 사람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이제 6가지 케이스가 보이는 거예요. 이 케이스를 보고 프로체스카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생각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각은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곧 행동을 할 거야. 하지만 계획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생각이 있고, 행동도 스타트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고, 생각은 당연히 있고, 지금 현재 잘 유지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생각이 있고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분류해 놓고 단계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관찰한 케이스라고 하는 게 맞겠죠? 프로체스카가 케이스를 5가지 케이스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연구했냐면, 야, 저 사람이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옮겨갔을까? 이걸 고민한 거죠. 이 과정은, 이 변화된 과정은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행위의 단계를 어떻게 넘어갔을까? 그 과정엔 뭐가 있었을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일일이 인터뷰하고 다닌 거죠. 면담하고 다니고 관찰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요 갑자기 극적으로 드라마를 봤는데 꼭 내 케이스하고 똑같더라. 저러다간 나도 저 이쁜 우리 딸을 두고 내가 먼저 저 세상을 갈 수도 있겠다. 너무너무 공감이 가서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딸이 얘기하기를 아빠 너무 멋지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제 평가 이런 거 있죠. 극적인 완화, 자기 재평가. 야, 저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관찰해낸 거죠. 그리고는 용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자기 통제고, 이건 극적인 완화고, 이렇게 이건 자기 결심, 자기 선언, 자기 해방 이런 형태로. 그래서 행위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단계를 1, 2, 3, 4, 5단계로 이렇게 단계를 제시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례를 내면서 맨날 판단하세요 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변화 과정으로서 획 변했나요? 이거잖아요. 단계와 변화 과정 위주로 밖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늘 이걸 연습합니다만은 여러분이 혼돈하는 함정이 있겠다 없겠다? 있더라. 그 함정, 잘 누락되는 그 개념, 요것들만 좀 잡는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이론입니다. 오히려 프리시드 이론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프리시드 이론이 훨씬 더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횡이론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똑같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만 좀 이렇게 잡아드리면 잘 해내시더라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1단계 정의를 써라고 그랬거든요. 단계별 정의를 쓰라. 20페이지 보시면은 자, 20페이지 보시면 단계는 1단계, 이를 계획전 단계라고 하고 2단계, 계획 단계, 3단계, 준비 단계, 4단계, 행동 단계, 5단계, 유지 단계. 그리고 정의는 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으로 구분한 게 아니고요. 시간으로. 6개월 내에 의도가 있다.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의도가 없다. 6개월 이내에 금연할 의도가, 건강행위할 의도가 있다. 한 달 이내에 금연할 의도가 있다. 금연을 실행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이다. 금연을 실행했다. 그리고 6개월이 넘었다. 오직 이것만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도표, 도식화된 그림 보시면 변화의 단계 5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 과정도 영향을 줬지만 실제 자기 효능도 영향을 주었고 또 의사결정, 균형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뭘 물어봤어? 의사결정, 균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이렇게 묻겠죠. 변화 단계에 영향하는 요소 3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이 변화 단계에 영향하는 것은
변화 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의사결정 균형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 효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 과정에는 인지적인 과정도 있지만 행위적인 과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겠죠. 인지적인 과정은 의식고양, 극적인 전환, 자기재평가, 사회평가, 환경평가예요. 그래서 의식고양, 극적 전환, 그리고는 평가야죠. 이게 인지 개선입니다. 행위적인 개선은요, 조력관계, 지지관계. 지지해주고 반대 조건 부여. 반대 조건, 역조건이죠, 역조건. 담배 대신 나한테 커피 주는 거야. 이 역조건이겠죠? 그리고 강화 관리, 벌 주는 거, 보상 주는 거. 그리고 자극 통제, 자극 통제. 자기 해방. 자극 통제하고 반대 조건하고 엄청 여러분 헷갈려해요. 자,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변화 과정에 경험적, 인지적인 변화 과정, 행위적인 변화 과정이 있다고 그랬고 의식고치라고 하는 정의 외우셔야 됩니다. 정의를 쓰라는 문제까지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는데 높은 수준의 의식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는 방법. 의식 고양이니까 높은 수준의 의식이에요. 그죠? 좋은 정보. 자, 극적인 안도는 적절한 행동이 취해지는 경우에 정서적 경험인 거죠. 에? 적절한 행동을 취했을 때의 정서적 경험들입니다. 자, 환경재평가는 개인의 건강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물리적, 환경적으로 사회적인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야, 나도 담배를 끊어야겠네. 다큐멘터리 보면은 항상 많이 드는 생각이 있죠. 지구온난화에 관련해서. 내가 실천할 부분 뭘까? 플라스틱 좀 덜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자, 자기재평가. 건강한 행위를 할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는 겁니다. 에? 지금의 내 모습은 이빨이 누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울 보면서 웃으면서 가끔 자기 깜짝 놀라잖아. 이빨이 너무 누래가지고. 이럴 내가 아닌데, 내가 얼마나 얼굴도 하얗고, 이게 이빨도 하얗고 이랬는데, 이런 거 자기재평가. 그리고 가장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내가 아닌데, 자기재평가. 자기 해방, 자기 결심, 자기 선언, 자기 결심. 나 스스로 결정을 하리라 이거예요.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이 신념이 건강 행위로 나타났다고 계속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회식 자리에 절대 흡연하지 않겠어. 위험한 성행위는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조력관계, 지지관계. 건강한 행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상자의 신뢰를 형성했다든지 보호적인 관계 또는 지원 관계들을 말합니다. 나는 금단 증상이 왔을 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이거 있죠.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도움이 됐어. 어느 단계에서 필요하겠어요? 이미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4단계, 5단계 사람들이 이 과정이 필요하겠죠. 사회적인 해방, 변화를 지지하는, 개인의 변화를 지지하는 사회의 변화를 말하는 것, 사회 자체가 규칙적인 운동 실천의 행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인식 개선을 하는 겁니다. 금연을 도와주는 사회적인 규제나 변화들, 즉 금연 시설이나 또는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자판기 설치 금지. 이게 뭐야? 사회적 조건, 사회적 결심. 자, 반대 조건, 역조건, 대체 방법. 대체 형성. 문제 행위를 보다 긍정적인 행위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즉, 흡연이 잦아지는 술자리, 저녁 회식 대신 사내 모임을 갖는다. 강화 관리는 알 거고요. 자극 통제, 환경이나 경험을 재구축해서 문제의 자극이 덜 발생되도록 흡연이 불가능하도록 재떨이 담배, 라이터를 없앤다.
콘돔을 가지고 다녀서 안전한 성행위를 기억하도록 한다. 제일 많이 혼돈하는 거. 자극, 통제와 역조건. 이거는 대리 형성이라고 하는 거죠. 대체. 자, 이것을 비교를 해본다면 자극 통제의 예, 그 면에서 얘는 뭐예요? 재떨이를 재떨이. 요즘에 재떨이 쓰지도 않는데. 자, 라이터를 없애버린다. 이거 두 개를 없애는 거예요. 역조건은 뭐였어요? 회식 자리를 회식할 때 술자리가 아니라 커피 숍을. 그죠? 커피숍에서 회식하자 이런 거죠. 우리 그리고 주로 저녁에 회식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침에 브런치 먹는 회식 어떠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술도 덜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요즘에 브런치 회식이 그렇게 많더만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냥 커피도 마시고 말자 뭐 이러면서. 자, 이거 역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또 이런 건 어떠세요? 갑자기 담배 생각이 나서 담배를 곧 피우고 싶어. 금단 증상이 막 나서 금단이 막 나고 손 떨리고. 그래서 과일을 마구 먹었다. 입에 자꾸 사탕을 물고 있다. 어때요? 사탕 중에서 큰 알사탕을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사탕을 물었어. 이게 자극 통제인가요? 역조건인가요? 그렇죠? 역조건이지. 그죠? 과일을 먹었다. 역조건이에요? 자극 통제예요? 역조건. 자극 통제는요? 재떨이 라이터를 없앴다. 자, 이래서 자극 통제는 1차 예방이에요. 아예 자극 자체를 없앤 거 있잖아요. 그럴 일을 안 만든 거지. 자극을 주지 않았어요. 자극을 주지 않은 거. 담배를 피우고 싶은 자극을 없앤 거. 그리고 이런 거. 과일을 먹었다. 사탕을 입에 물었다. 그 다음에 손을 자꾸 손에다가 연필을 쥐어줬다. 뭐 이런 거 있죠. 연필이 진짜 더 싫겠다. 담배 생각 나겠다. 어쨌든 그런 거. 얘는 2차 예방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담배하고 딱 마주한 상황 있잖아요. 담배와 마주한 상황이 된 거죠. 담배와 딱 붙게 생긴 거지. 그때 빨리 바꿔놓는 나의 의지, 나의 변화 과정, 나의 통제력, 이를 역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2차 예방. 1차 예방은 자극 통제, 2차 예방은 역조건. 비슷한 의미 같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혼돈을 하실 텐데 1차 예방, 2차 예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구분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문들을 사례들을 쭉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변화 단계와 과정하고의 관계들 쭉 있고요. 의사결정 균형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2013년 문제 24페이지 보세요. 자, 학생이 담배를 끊으면 여러 가지로 좋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담배를 피니까 기침, 가래 자꾸 생겨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대부분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담배 끊으면 서먹해질 것 같아서 망설여지기는 해요. 자, 2단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은 있는데 행동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몇 단계? 2단계. 자각 단계지 준비 단계는 아닙니다. 그죠? 자각 단계, 계획 단계죠. 그 다음 변화 과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생각도 없었다가 생각이 있게 된 계기가 변화 과정이 적용이 된 거죠. 에? 내가 생각하게 된 계기, 변화된 계기. 1단계에서 2단계로 변화된 계기는 뭘까요? 기침도 나고 가래도 생기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야? 내가 웬 기침과 가래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자기 재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골라낼 수 있겠죠. 이대로 주관식으로 나올 거다. 나왔죠. 2016년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변화 과정의 명칭과 개념을 외우셔야 되니까 변화, 명칭부터 기억. 활기 넘치게 운동하는 모습과 무기력하게 TV를 보면서 야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비교했대요. 어느 나가 진짜 나야? 난 지금 TV 보면서 야식을 먹고 있지만, 그죠? 그러나 내가 항상 활기 넘치게 운동하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죠. 예전엔 그랬으니까. 뭐죠? 자기 재평가.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빨이 깨끗했는데 가래도 안 뱉고 난 지금 현재 나는 가래도 뱉고 이빨도 시커멓고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거 있잖아요. 나 TV 보면서 막 야식 먹고 배 튀어나오고 나 이건 나 아닌데? 이거 자기 재평가. 니은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일날 부모님과 친구들 앞에서 결과를 공개하기로 날을 잡았어요. 네. 공개하는 거죠. 이를 뭐래? 선언이죠. 자기 선언, 자기 결심, 자기 해방. 자, 2017년 문제. 범이론 모형에서 김땡땡 학생은 어느 변화 단계인지. 자, 김땡땡의 학생은 경도 비만에서 정상 체중 7개월이 됐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잘 지키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음식물을 과다 섭취하려고 해서 다시 비만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과다 섭취를 하려고 하는 거지. 자, 생각도 했고 행동도 하고 있죠. 4단계예요, 5단계요? 5단계. 왜? 7개월 됐다며. 이때 4단계라고 쓰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 때문에. 뭐 2, 3년, 아니, 다시 돌아가지. 10년 후에도 다시 돌아가잖아요. 담배도 그렇고, 뭐 살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일단 6개월이라는 기준으로, 디클먼트가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분의 어떤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유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체 행동, 대응, 이게 뭐예요? 역조건이죠. 변화 과정을 이용을 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불건강한 습관 대신 근육이완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을 형성했다. 이전에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딱 생기게 되면 음식을 막 먹고 자고 이랬는데 지금은 막 근육 이완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된 거죠. 할 예정임. 그럼 뭘 적용한 거야? 역조건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변화 단계에 있는 김땡땡 학생과 같은 변화 단계에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이용 가능한 변화 과정 3가지를 기술해봐라. 단 대체 행동은 제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찾아내야지 뭐 10개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10개가 다 해당될 수 있지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뭐 지지관계, 나는 진짜 막 먹고 싶을 때 털어놓을 수 있어. 그래서 지지 모임을 가는 거야. 서로 마구마구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서로 어떤 마음인지 얘기하기로 했어. 주로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섭식장애자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털어놓을 수 있는 지지관계가 있어. 자, 그리고 강화관리.
이 행동에 대해서는 벌 주고 이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보상을 해주고 이거를 나한테 걸어놨지. 내가 그런 생각이라도 하면 행동까지 하면 나한테 뭐를 빼기로 했고 나한테 뭐를 보상하기로 했어. 강화관리. 또 자극 통제. 이미 자극 자체를 없애는 거 있죠. 너무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이나 경험을 조정하고 준비해서 문제 유발의 가능성을 줄인다. 예. 이런 담배, 라이터 등을 없앤다. 담배 라이터는 아닌데 이거 흡연에 대해서 얘기를 쓰고 있네. 예문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그 의미를 서술하라. 자, 예문까지 항상 좀 준비를 해 두시도록. 예문까지 준비해 두시도록. 앞으로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변화 과정, 그 다음에 정의, 예문. 이 문제에서 역조건을 쓰신 분 되게 많았어요. 뭘 못 알아들어가지고. 대체 행동이라는 거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사실은 총합적인 문제, 건강 증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이제 18년 문제는 2020년 문제도 한번 적용해가지고, 뭐 보세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행위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의 정의, 그죠? 그리고 변화 과정들의 정의, 변화 과정들의 정의, 그 다음에 예시, 비만 예시, 금연 예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건강증진 이론이 나온다면 난 틀릴 리가 없어. 틀릴 리가 없어. 적용을 반드시 할 수 있어. 그래서 분명히 암기가 잘 안 되면 이해가 안 된 거거든요. 이해를 먼저 해야 암기가 빨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암기가 돼야 또 이해가 부족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암기를 먼저 해보시고 문제를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기출문제가 술술 풀리면 다 암기하신 거예요. 기출문제가 술술 풀리지 않으면 덜 암기하신 거고 덜 이해하신 거다.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기출문제를 해당되는 이론들 중에 마음에 드는 기출문제를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 이론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하프 모의고사 있습니다. 부담 너무 가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치셔요. 치러 보는 게 중요하고 치러 보고 어떻게 내가 채점을 하고 적용을 하고 공부를 해낼 것인지 그걸 활용하시기 바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뵐게요. 네.